네, 지금부터 여행지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여행지리에 대한 과목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지리는 일주일에 2시간씩 진행이 됩니다. 일주일에 2번의 수업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여행지리는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개정교육과정에 의하면은 진로 선택 과목이 있어서 여러분들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반 선택 과목은 대표적으로 수능에 해당되는 과목들이죠. 일반 선택과 과목은 달리 우리는 수능에는 선택되어 있진 않지만 진로 선택 과목으로 다양한 진로에 대해서 폭넓게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은 수능에 들어가진 않지만 올해까지는 일단 등급을 산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1등급에서 9등급을 산출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등급 산출에 의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수행하고 있고 관련된 수행평가도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실시가 되고 또 수행평가도 같이 실시가 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행지리는 세 분의 선생님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리과 세 분의 선생님이 모두 다 들어가게 되시는데 우선 6반부터 7반은 강호태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고요. 8반에서 11반은 2학년 부장님인 황석주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고 12반은 제가 정광문 선생님이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온라인 수업에서는 우리 원격 수업이라고 하죠. 이 온라인 수업에서는 일단 선생님이 강의를 만들고 나머지 분들이 같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 교재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과서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교과서를 펼쳐 주시고 거기에 맞게 수업에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온라인 수업이라 하더라도 수업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니까 필기를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업에 집중해 주시고 필기를 열심히 해준다. 교재는 교과서로 준비가 되어 있다. 자, 제가 올리는 수업 동영상은 각 구글 클래스에 있는 우리 여행지리 교과방들이 있죠. 3학년 6반도 있을 것이고 3학년 12반도 있을 것이고 3학년 8반, 9반도 다 있을 겁니다. 각 해당되는 여행지리 교과방에 거기 수업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수업에 보면 자료라고 있어요. 그 자료에다가 수업 동영상을 탑재할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매 시간마다 같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교과서 보시면은 교과서 펼쳐보세요. 자, 교과서 보시면 교과서 이제 11페이지부터 실시가 됩니다. 자, 펼쳐보시고 특히 선생님은 필기를 강조하니까 특히 빨간색 펜을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란색도 있겠지만은 빨간색, 파란색 준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행지리에서 여행이라는 의미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여행이란 말은 우리가 영어로는 트래블이라고 합니다. 트래블. 자, 근데 이게 우리가 영어 같은 말들은 대체로 라틴어에서 많이 따오는데, 라틴어는 옛날 로마, 그러니까 이탈리아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라틴어는 트레발이라고 합니다. 트레바일. 이 트레바일이란 말은 원론적인 뜻은 고생이라는 뜻이에요. 고생이라는 뜻입니다. 고생. 이런 말에서 따왔다. 여인이란 말은 라틴어에서 따왔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책에는 없죠? 간단히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행이란 말은 넓은 의미가 있는데 우선 일정 기간에 일상을 벗어난 다른 지역으로 가는 활동을 얘기한다. 일정 기간에 일상을 벗어난 다른 지역으로 가는 활동을 여행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1박 2일, 2박 3일, 수학여행 이런 거 다녀왔을 텐데 그게 여행입니다.
좁은 의미로는 어떤 여가와 놀이 활동을 여행이라 하기도 하고요. 넓은 의미로는 집 밖에 발을 내디는 모든 순간의 연속을 넓은 의미로 여행이라고 합니다. 이런 여행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좀 더 학문적으로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우리가 뭐 화산지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산악지형이라든가 이런 게 자연환경일 수 있겠고, 또 인문환경은 어떤 문화 같은 것들, 또 문화재 같은 것들, 뭐 건축물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새로운 경험에서의 경험은 삶의 지혜가 된다. 우리가 무슨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중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동남아시아라든가 다른 경험에 가면은 그들의 문화라든가 그들의 도시 체계라든가 그들의 어떤 시민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행의 의미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교과서 중간에 그림이 있죠? 자, 여행의 의미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행은 아무튼 다양한 여행을 얘기하고 개인에게 다양한 경험과 삶의 의미를 제공해 준다. 동남아시아 가게 되면 그들의 문화라든가 그들의 건축물이라든가 그들의 또 자연환경 같은 것들을 배우게 되면서 내가 새로운 걸 경험하게 되면 신기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에 대한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기 때 여행이 왜 중요하냐라고 교과서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선은 다른 나라라든가 다른 지역에 가면서 사회성을 발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나라라든가 다른 지역 가서 물건도 사야 되고 언어도 해야 되고 길도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숙박업에서도 자야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사회성이 발달하게 된다. 사회적인 어떤 능력이 발달한다는 거죠. 또 의사결정, 또 어려운 상황에 닥치게 됩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닥치게 되면 내가 어떤 결정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린 시기에 빨리 경험할 수가 있겠죠. 의사결정과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다. 더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 두 가지를 큰 의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교과서 10페이지, 11페이지 계속 보시면은 나에게 여행이라는 의미는 뭐냐? 여행에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5개의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변화와 예측에 대한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다. 새로운 지역에 대한 어떤 변화다든가 예측 불허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걸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또 내가 여행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새로운 지역에 가서 그 속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저런 시민성은 배워야 되겠다라는 인생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또 이해와 배려와 협력. 다른 나라에 가서 그들의 문화가에 대해서 더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겠고, 저런 것들은 더 배워서 배려해야 되겠고, 또 어려운 나라에 대해서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는 협력하는 자세를 키울 수 있습니다. 또 치유와 행복, 또 모험과 도전 정신, 용기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게 여행의 다양한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행하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여행에 대해서 한번 적어 보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지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여행은 땡땡땡이다. 그 이유는 뭘까? 한번 지금 간단하게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적어 보셨죠? 꼭 적어 보시기 바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요. 나중에 시간 있을 때 그 여행의 의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그죠? 네, 페이지 12페이지의 여행의 종류입니다. 여행의 종류는 너무나 다양하죠? 자, 동기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레크레이션 여행, 교육 여행, 비즈니스
있을 것이고, 어떤 국가로 따진다면 있고, 관심 도시로 가는 농어촌 지역도 있을 것이고, 산악 종교 건축 또 국내 여행의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예요. 가족끼리 우리 자동차 잖아요. 자동차 여행도 있습니다. 기차 여행도 있어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여행으로는 도보 기차 여행을 돌아다닙니다. 해외로 갈 때는 항공은 크루즈선 같은 걸 이용해서 또 합니다. 자기 스스로 여행하는 자유여행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행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페이지 13페이지에 해당됩니다. 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은 여행의 시대 속의 다양한 여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가스트로노미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가스트로노미아라는 말이 뭐냐면 거기 써 있겠죠. 가스트로노미아면 사전을 찾아보면 스페인어로 되어 있어요. 스페인어인데 정확하게 찾아보면은 음식, 그쵸? 음식, 또 그 다음에 뭐 요리법, 또 뭐 미식 이런 말입니다. 미식, 특히 음식이라든가 요리, 미식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기원전 4세기경이죠. 4세기란 말은 300년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식도로 기원전 4세기이고 로마 시대에 있었던 얘기고 식도락 여행입니다. 식도락 여행은 우리 뭐 맛집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로마 시대 때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각 지역의 음식이라든가 포도주를 먹으면서 돌아다니는 여행을 바로 가스트로노미아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맛집 투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왼쪽에 보이시면 왕오천 국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오천 천축국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종교적인 불교의 성지인 인도를 방문해서 인도의 북부 지역이 불교의 성지인데 그 지역을 방문하게 하면서 8세기경에 통일신라 시대의 사람인 해초라는 스님이 이 인도를 방문하면서 거기에 방문한 지역의 어떤 종교적인 특징이라든가 그 지역의 문화라든가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쓴 책입니다. 필사본인 책이에요. 필사본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서역의 문화, 인도를 쪽을 우리가 서역이라 그래요. 서역이라 하는데
이 서양의 문화야 종교 모습들을 잘 서술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해초 스님이 만들었는데 대략 언제 만들었냐면은 727년에 만들었는데 인도 지역, 고대 인도 지역을 답사하면서 적은 지역인데요. 여러 가지 정보가 많겠죠. 이 책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이거는 파리 국립도서관에 있대요.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좀 안타깝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입니다.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탈리아의 장사꾼, 상인입니다. 상인. 이탈리아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탈리아에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인도라든가 중국에 대한 관심도가 더 드는 거예요. 특히 이 마르코 폴로는 이탈리아 상인으로서 돈을 많이 벌어서 중국으로 넘어가요. 중국의 그 당시 때 나라가 원나라죠. 원나라의 왕, 바로 쿠빌라이 칸. 칸이란 말이 황제란 뜻입니다. 쿠빌라라는 이름이죠. 쿠빌라이 칸과 친하게 지내면서 중국에서 17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중국의 여러 각 지역을 돌아다니게 되면서 그 속에서 중국의 다양한 뭐 북부 지역이라든가 중부 지역이라든가 남부 지역이라든가 서부 지역의 특징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 책이 동방견문록이에요. 동방.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동쪽에 있으니까 동방이죠. 동방견문록이라 하고 유럽 입장에서는 최초로 중국이라든데 자세하게 언급된 책이어서 아주 문화적인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여행을 통해서 얻어낸 거죠. 그 다음 신학로 개척이 있습니다. 신학로 개척이라는 것은 15세기, 16세기 때 콜럼버스라든가 마젤란이라든가 바스코 다가마가 돌아다니면서 신학로를 개척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 콜럼버스는 원래 인도를 가려고 했다가 잘못해서 이제 저기 그 서인도 제도 쿠바라든가 이런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몇 차례 걸쳐서 계속 그쪽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신대륙이라고 아메리카라고 이제 알려게 된 거고, 이 마젤란이라는 사람은 세계 일주, 인류 최초로 세계 일주를 한 사람이죠. 인류 최초로 지구를 일주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세계를 일주하면서 배로 이용해서 일주하면서 뭐 필리핀이란 지명이라든가 또 필리핀 위에 보면은 마리아나 제도, 마리아나 제도, 제도란 말이 섬이는데 마리아나 해구 밑 주변 지역에 제도, 화산섬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나 제도의 이름을 이 사람이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스코 다가마는 인도로 가는 항로를 완벽하게 구축한 사람이 바스코 다가마입니다. 콜럼버스는 인도를 못 갔어요. 근데 바스코 다가마는 인도의 항로를 정확하게 얘기했고 아프리카 남쪽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아프리카 남쪽의 희망봉도 이 사람이 발견하게 됩니다. 바스코 다가마라는 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신대륙을 개척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랜드 투어라는 거 있습니다. 그랜드 투어는 교육 여행인데 17세기에 영국 귀족 가문의 자제들이 영국에만 있지 말고 예법으로 중시된 프랑스라든가 또 다양한 문화가 발견돼 있는 이탈리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교육적인 그런 공부를 하라고 그런 투어를 하는 게 그랜드 투어입니다. 이런 그랜드 투어가 현대판으로 바꾼 게 갭 이어예요. 갭 이어. 이어가 연도죠. 그쵸? 갭은 차이라는 뜻이고 다양한 삶의 경험을 하는 건 현대판으로 대학에 잠깐 1, 2년 경험을 통해서 이라든가 다양한 삶의 현대판 그랬습니다. 오스트리아에는 지금
프랑스라든가 유럽 지역을 돌아다니게 되면서 그런 건축물들을 보고 자기의 진로를 결정을 하고 위대한 건축가가 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이 모든을 위한 건축, 현대 건축인데 이 사람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특징을 보면서 를 설계할 여행의 생택지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일이 아닌 거고 또 해리포터 시리즈 다양한 수 있고요. 지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또 넓게 판단할 수 있겠고 또 살아온 새로운 지역의 상황 대처를 키우기 위해서 문제 해결 힘이 필 수 있죠. 자, 그럼 가에는 여러 가지 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자, 또 이렇게 도입할 또 남 수가 있겠죠. 상을 하게 많이 다르게 보들을 마무리 정리. 지금까지 너무나 좋셨고요. 자, 첫 번째로 의미가 뭐냐? 자연 인문환경이 조화되는 것이다. 우리 살펴봐 국내 국외 여행, 교육 여행, 비즈니스 여행, 또 도시 여행, 촌락 여행, 항박, 그다음 기차 여행, 여행의 이런 것들이 그냥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반이다라는 거죠. 모차르트, 그다음 조행, 해리포터 같은 위대한 작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아무튼 너무나 선생님 수업 잘 따라왔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업 1차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할